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아니테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하여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눈밑지방 제거술은 눈밑지방을 빼버리는 수술 방법이라 본다면, 눈밑지방 재배치술은 불룩한 눈밑지방을 주변의 쾌한 부위로 골고루 펴주는 수술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눈밑지방 제거술은 단순히 불룩한 느낌만 치료할 수 있었지만, 눈밑지방 재배치술의 경우에는 불룩함과 함께 눈물고랑, 다크서클, 처짐 증상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수술 원리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가 아닌 결막 쪽으로 작은 절개창을 만든 후 이 절개창을 통하여 눈밑지방을 눈물고랑 부위에 골고루 펴주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며 수술 후 일주 정도가 지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빠른 회복으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과 동시에 눈밑지방을 감싸고 있는 안아경막 보강술도 시행받게 되면 재배치된 지방이 오랫동안 밀려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발의 확률은 최소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들은 반드시 오랜 경력과 경험을 지닌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최근에는 다크서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눈밑지방 재배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가 어렵지 않은 수술인 것은 맞지만 미세한 차이에 의하여 만족도에 차이가 생기는 부위인 만큼 경험도 많고 섬세한 수술 실력을 가진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진행하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수술 일주 전부터는 붓기와 멍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용 중인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비타민 E 성분이 있다면 복용을 중단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3일 전서부터는 무리한 음주는 금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에는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2시간 전서부터는 금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 가벼운 일상생활과 출근도 가능하지만 3일에서 5일 정도는 붓기를 예상하셔야 하며 빠른 회복을 위하여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냉찜질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안과 화장은 바로 가능하나 목욕이나 사우나는 일주간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일주일 이후에 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은 3주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나 흡연도 되도록이면 일주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 시작하셔야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렌즈 착용은 수술 일주일에 가능하시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안경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1, 2주만 잘 참아 주신다면 염증과 통증 없이 좋은 결과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술 후 다크서클이 심해져서 고민이신데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술 후 다크서클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밑지방 수술 후 일시적으로 회복 과정에서 다크서클이 악화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눈밑지방 재배치술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재배치된 지방이 잘 생착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크서클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밑지방 이외에 다른 원인의 다크서클이 심하게 존재하는데 효과적으로 치료가 안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생 속도에 따라 보통 수주 사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재배치된 지방의 생착을 높이기 위하여 자가열 재생술이나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하이드로 리프팅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에는 얇은 피부나 색소 침착과 같은 본인의 다크서클 상태에 맞추어 동시에 치료를 받아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젊은 연령대에 눈밑지방이 발생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눈밑지방이 심해진 경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눈밑지방 수술 후 수년이 지나면 눈밑지방이 다시 처지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밑지방이 심해진 경우에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술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경막 보강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에 눈밑지방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수록 좋은 결과가 잘 유지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눈밑지방이 돌출되어 있고 본인도 눈밑지방이 고민이 된다면 너무 기다리지 말고 눈밑지방 재배치술을 되도록 빨리 시행받는 것이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의 경우 피부 절개 없이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밑지방을 치료하기 때문에 흉터와 눈매의 변화가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부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술만으로는 피부의 처짐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수술이 아니고도 피부의 탄력과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레이저 장비와 실 리프팅 등이 개발되어서 피부 처짐이 심한 연령대에서도 굳이 눈밑을 절개하지 않고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와 리프팅 치료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추어서 수술 전에 미리 리프팅 치료 계획을 잡으시고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술을 시행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눈밑지방 수술은 보통 수년이 지나면 눈밑지방이 다시 처지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면서 치료받으신다면 재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첫째는 눈밑지방의 모든 구획을 적절히 치료받으시는 겁니다. 눈밑지방은 보통 3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구획을 적절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눈밑지방을 감싸고 있던 주변 조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여야 합니다. 눈밑지방만 제거하게 되면 수년이 지나면서 지방이 다시 처지게 되며 지방을 감싸고 있던 경막을 잘 조여주게 되면 수년이 지나도 효과가 잘 유지되게 됩니다. 또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술은 결막을 통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만약 눈밑지방이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재수술이 가능합니다.